글레어, 그랜저에는 나중에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오진 않겠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안녕하세요, 샤플레이 영민입니다.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 그랜저가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이 플레오스 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부터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바로 실내부터 들어가 보시죠. 자,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역시 이 플레오스 커넥트 신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겠죠. 이 디스플레이를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이 가장 좌측 부분은 이 기존 디지털 클러스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차량 상태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속도를 볼 수도 있고, 지금 뭐 전조등이 켜졌는지, 이 차량 상태는 어떤지, 주행 정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주행할 때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버튼을 누르면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는 장면도 이 왼쪽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것들도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중앙에는 내비게이션 기능 같은 것들을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엔터테인먼트 화면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음악 같은 것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내장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 같은 앱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 플레이리스트 이름대로 넌 운전만 해, 내가 봄 노래 싹 긁어모음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조수석 운전자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분할 디스플레이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엔터테인먼트 화면을 크게 즐길 수도 있죠. 아, 진짜 좋아졌습니다. 저희 영상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샤플레이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풀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만 영상을 틀어놓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크게 보기 해도 지금 이 3분의 2 영역에만 띄워놓을 수 있는 거, 뭐야 이게 최대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화면 전체를 유튜브 영상 화면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 모드를 먼저 활성화 시켜야 돼요. 이 하이브리드랑 전기차에서만 제공이 되는 기능이죠. 차량의 구동용 배터리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이 디스플레이의 전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 스테이 모드가 적용된 차들에만 이 화면 전체를 영상을 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가 전시 모드다 보니까 이 스테이 모드로 들어갈 수 없어서 저희가 제대로 된 그 기능 작동을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은 먼저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2.5리터 가솔린이나 3.5리터 가솔린, 뭐 3.5 LPG 같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이 17인치 전체 화면으로 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처럼 구동용 배터리가 있고, 구동용 배터리가 12V 배터리에 연결돼서 이 12V 배터리가 꾸준하게 이 디스플레이에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만 영상을 전체 화면에서 보는 게 가능해요. 스테이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 작동도 상당히 부드럽고, 뭐 그리고 이 차량을 지금 돌렸을 때도 아주 부드럽게 작동이 되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가능하냐? 이 안에 들어간 칩셋이 고성능의 칩셋이어야만 가능하겠죠. 이 안에 들어간 칩셋 저희가 문의한 결과 퀄컴 스냅드래곤 8255 칩셋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구동용으로 장착된 칩셋 중에는 가장 고성능의 칩셋 중에 하나인 이 8255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그래픽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돌려봤을 때 아주 부드럽게 구동되는 거, 그리고 영상도 문제없이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K로도 영상을 무리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랜저 아이콘에서 사이드미러 접고 펴는 기능만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뭐 전동 트렁크를 열거나 프렁크를 열거나 이런 기능들은 제공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랜저에는 트렁크에 안티핀치 기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안티핀치 기능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여기서 차량을 터치해서 뭐 열리도록 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살짝 아쉬운 것 같고요. 안티핀치 기능 그랜저인데 들어가야죠. 그리고 여기서 윈도우 같은 것들도 터치해서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각 좌석에 장착된 물리 버튼으로 올리고 내리는 게 훨씬 더 편한데 뭐하러 여기서 하냐 라는 판단 하에 윈도우를 여기서 조작하는 그런 기능들은 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가 열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 창문이 내려간 그래픽까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여기 중간에서 멈춰보면 요만큼만 딱 멈추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서드파티 앱들도 지금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이 플레오스 커넥트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 OS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드파티 앱들이 상당히 많이 제공이 되는데, 지금 그랜저 출시 시점에 제공되는 앱들로는 웨일 브라우저, 유튜브, 뭐 솔루티오 같은 퍼즐 게임, 네이버 지도, 에센셜, 스포티파이, SBS 고릴라, 플로, 지니뮤직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네이버, 뭐 아이쉐어링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요. 여기에 곧 있으면 이 삼성의 스마트 싱스가
같은 앱도 들어오게 되고, 저희도 이 차 안에서 쓸 수 있는 차량 관리 앱을 저희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정말 다양하게 들어와서 앱을 개발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플레오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고, 그 플레오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앱을 개발해서 이 플레오스 앱마켓에 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오스 25 행사에서 발표했던 대로 여기엔 네이버 지도도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플레오스 커넥트 화면에 딱 맞는 네이버 지도가 개발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놓으면 내가 네이버 아이디에 저장해놨던 그런 즐겨찾기 장소들을 다 이 플레오스 커넥트 화면에서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네이버 계정 정보가 연동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아진 부분으로 느껴지네요. 만약에 현대차 내비게이션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플레오스 앱마켓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지도 같은 것들을 그냥 쓰면 되니까 확실히 이런 것들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티맵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써도 되는데 현대차 순정 내비게이션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100% 온라인 내비게이션을 지원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비게이션 버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됐잖아요. 뭐 OW 세대 쓰시는 분들, 심지어는 CCNC 쓰시던 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고속도로가 막 뚫린 데를 달리다 보면 갑자기 차가 막 산길 위를 날아서 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0% 온라인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이 차 지도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도 이 순정 내비게이션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해요. 지금 스타필드 하나까지 안내 시작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 그래픽도 조금 더 단순화됐습니다. 이 컬러를 최소화하면서 만들어놔서 훨씬 더 시인성이 좋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차량 설정하면은 테슬라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바뀌었습니다. 큰 메뉴들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실제로 플레오스 커넥트 출시 현장에서도 연구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소비자들뿐 아니라 많은 제조사들 역시 이 테슬라의 방식을 어느 정도 표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중국 가서 중국 차들을 보면 이런 테슬라 스타일의 화면을 적용해 놓은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이제 업계 표준이 테슬라 스타일이 됐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이렇게 테슬라 스타일의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테슬라 판매량 월간 10,000대가 넘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랜저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고 거의 소렌토를 위협할 정도로 차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어느 정도 표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현대차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UI UX가 이 테슬라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ESC 켜짐 꺼짐 설정할 수 있고요. ESC 켜기, 스포츠 끄기, 3가지 모드를 제공해주고 있네요. 안전을 위해서 ESC는 오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모드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드라이브 모드도 에코, 스포츠, 마이 모드 이런 것들을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설정할 수 있고, 파워트레인은 스포츠로 할 건지, 뭐 스티어링은 부드럽게 돌릴 건지 단단하게 돌릴 건지, 서스펜션은 부드럽게 할 건지 단단하게 할 건지를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쓸 때는 저는 테슬라가 자차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탈 일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플레오스 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기능이 어디 있지? 라고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기능들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플레오스 커넥트는 이 프로필도 운전자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테슬라와 비슷하죠. 운전자 프로필을 저정해 놓고 그 프로필을 선택만 하면 그 사람에 맞는 시트 각도라든지 운전 모드라든지 뭐 평소에 자주 쓰는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다중 프로필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 정보, 이 차대 번호, 이 버전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테슬라랑 비슷해 보이네요. 소프트웨어 자동 다운로드 기능도 있어서 플레오스 커넥트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오스 커넥트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글레오 AI 적용입니다. 이제는 기존 대비해서 훨씬 더 고도화된 LLM 기반의 AI 비서가 들어와서 나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도 지원하고 나와의 대화를 기억해뒀다가 그에 맞는 답변도 해주고 또 복합 명령도 수행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내 음성 4가지가 제공돼요. 음성 1, 오늘의 여정을 시작할까요? 이런 느낌이고요. 음성 2,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음성 3,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성 음성 2개, 남성 음성 2개를 지원해 주는데 차분함과 발랄한 톤 이렇게 2개씩 제공해줘서 이런 것들도 기존 대비해서 훨씬 좋아진 부분으로 느껴지고요. 대화 스타일도 정중한 모드가 있고 친근한 모드가 있습니다. 존댓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말을 할 것이냐. 한번 반말을 시켜보죠. 반말을 해보면 안녕, 난 글레오야. 안전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게 도와줄게. 발랄한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안녕, 난 글레오야. 안전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게 도와줄게. 전 음성 3번에 정중한 모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레오라고 부르면 바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 AI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과연 이런 복잡한 질문들을 잘 대처할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도록 할게요. 글레오? 네, 말씀하세요. 조수석 창문은 열고 실내 온도는 23도로 맞춰줘.
실내 온도도 23도로 맞춰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명령해도 여러 가지 명령을 동시에 입력해도 다 알아듣고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지금 주석 창문 내려줬고요. 실내 온도는 23도로 맞춰줬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는 건 다른 AI들도 요즘 손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AI의 진짜 실력을 보려면 내가 추상적으로 명령을 했을 때도 잘 알아듣는지를 봐야 됩니다. 클레오, 실내가 너무 갑갑한데 좀 안 갑갑하게 해줘. 제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명령을 했는데 지금 운전석 창문을 요만큼만 내려줬습니다. 요만큼만 아주 살짝 내려줘서 환기를 해야겠다라는 맥락을 이해한 걸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맥락을 이해하는 AI가 들어왔다는 게 확실히 기존 현대기아의 AI 어시스턴트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점으로 느껴지네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자연어 기반 대화도 되는지 봐야 됩니다. 클레오, 네. 플레오스와 플레오스 커넥트의 차이는 뭐야? 플레오스는 현대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브랜드 이름이고 플레오스 커넥트는 그중 하나의 제품이에요. 플레오스 커넥트는 차량 내 경험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처럼 차량을 제어하고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요. 글레오 AI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많은 미디어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플레오스와 플레오스 커넥트의 차이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완전 정확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플레오스는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브랜드다 라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많이 똑똑해졌는데요. 글레오, 그러면 플레오스 커넥트는 CCNC에서 디스플레이만 커진 버전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플레오스 커넥트는 단순히 디스플레이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더 매끄럽고 직관적인 차량 제어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에요. 앱 마켓에 익숙한 앱도 사용할 수 있고 무선 업데이트로 성능도 계속 개선돼요. 반박까지. 대단합니다. 글레오, 그러면 CCNC는 이제 버려지는 건가? CCNC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에요. 플레오스 커넥트는 새로운 옵션으로 제공되며 CCNC와 함께 다양한 차량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건 좀 답변이 두루뭉술한데? 죄송해요. 더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CCNC는 기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플레오스 커넥트는 그보다 더 발전된 기술과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CCNC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차량 모델에 따라 계속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랜저에 들어간 건 플레오스 커넥트잖아.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바뀐 거니까 그랜저에는 나중에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오진 않겠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랜저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중심이라 차량 제어 관련 업데이트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객관적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AI다 보니까 좀 짓궂게 민감한 질문들을 일부러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제법 팩트에 제대로 맞는 그런 답변들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랜저에 들어온 플레오스 커넥트는 코다라는 전기전자 아키텍처부터 플레오스 OS라는 이 차량용 OS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탑재된 완전히 새로운 진짜 플레오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 플레오스 커넥트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들어온 거기 때문에 레벨 2 플러스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이런 한계들도 있고 그런 걸 알고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팩트를 잘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을 해주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면 앱 제어도 할 수 있는지 한 번만. 글레오, 네이버 네, 지도 켜줘. 네이버 지도를 실행할게요. 이렇게 앱을 구동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의 기능을 조작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간 앱도 조작할 수 있고 다양한 명령들을 실행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AI라면 진짜 내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막 하고 가면서 AI랑 대화를 하면서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내 고민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앙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외에도 이 운전자 눈높이에 새로운 계기판도 하나 장착됐어요. 9.9인치 이 가로로 얄쌍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음악 재생 중인 거 그리고 현재 연비 정보 이런 것들을 띄워놓고 볼 수 있고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커스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 모드를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고 이 위젯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어떤 위젯을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경로 정보를 넣을 건지 이 턴바이턴 내비게이션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이 계기판에 자유롭게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테스트 차를 리뷰하면서 HUD가 빠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HUD도 이 계기판 뒤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파져서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저희는 그 공간에 HUD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공간이 작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작게 구멍을 파놔서 HUD를 넣었을 줄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HUD는 그랜저의 옵션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기존 대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거나 하진
하진 않아요. 뭐 내비게이션 경로라든지 주변 상황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존과 마찬가지의 HUD가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기어 셀렉터도 바뀌었습니다. 위 아래로 내리는 이런 식의 이 벤츠식 컬럼식 기어 시프터가 들어갔습니다. 위로 올리면 R, 아래로 누르면 드라이브, 한 번 더 내리면 매뉴얼, 이런 새로운 기어 셀렉터가 적용됐고요. 누르면 파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와이퍼는 어디 갔느냐? 와이퍼는 왼쪽 컬럼의 기능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와이퍼는 이 왼쪽 컬럼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작동시킬 수 있어요. 자동도 3단계, 2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예 끌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와이퍼도 왼쪽 컬럼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양쪽에 컬럼이 두 개가 장착된 그냥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 이 무선 충전 패드도 그래서 이제 센터 콘솔에 두 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놔도 무선 충전이 되고요. 운전석 쪽 무선 충전 패드에는 맥세이프 기능이 통합됐습니다. 이 소재 자체가 고무라서 조금 덜 미끄러지게 만들어 놨기도 하지만 아예 극단적으로 이 핸드폰이 움직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맥세이프 기능을 통합해 놨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붙이면 마그네틱으로 딱 붙습니다. 너무 좋아졌는데요? 자, 그러면서 디스플레이에 많은 기능들이 통합됐지만 여전히 비상등이라든지 이 공조 조작, 볼륨 조절 다이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 물리식 버튼으로 남겨놔서 이 테슬라의 방식을 조금 더 보완한 것 같은 그런 요소들도 제공해주고 있고, 이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도 이런 식으로 눌러서 켜고 끌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꼭 필요한 물리 버튼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나 중앙 디스플레이에 다 통합이 돼 있다 보니까 운전 중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공업정보화부의 우려도 있었잖아요. 현대차가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테슬라에서 그렇게 부족했던 부분들까지 현대차는 다 꼼꼼하게 보완을 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양문형 센터 콘솔도 적용됐어요. 원래 G80급에서 들어가던 양문형 센터 콘솔을 적용해서 이쪽으로도 열 수 있고 이쪽으로도 열 수 있는, 이 양쪽 모두로 열 수 있는 이런 암레스트가 새로 적용된 것도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플레오스 커넥트까지 장착된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여러분들 장기 렌트랑 리스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럴 땐 역시 차즘이 답입니다. 이 전국 최저가 견적 한번 받아보시는 거 꼭 추천드릴게요. 사실 다른 렌트리스사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보다 지금 차즘 찾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랜저 장기 렌트 리스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가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2열은 시트가 새로워졌어요. 퀼팅이 이 정사각형 패턴으로 패턴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 적용된 디자인 디테일도 특이한데 이 카우치 패턴이라고 합니다. 옛날 유럽에서 쓰던 그 카우치 소파에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를 이 도어 트림에 적용했다는 건데, 지금 실제로 그 매듭을 숨겨놓는 이 단추 같은 것들을 이 도어 트림에 적용하고 있어요. 진짜 옛날 미국 차들 있잖아요. 캐딜락 같은 차들에서 보던 고급 소파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해 놓고 있는데, 그랜저의 디자인 컨셉하고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랜저는 딱딱한 시트, 스포티한 시트가 아니라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 그런 시트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의 컨셉트와도 잘 맞는 디자인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실내 컬러도 여기에는 악티장 버건디라는 이 신규 컬러가 적용돼 있는데 57에서 영감을 받은 이런 젓갈색 컬러를 적용해 놓고 있어요. 이 컬러도 나름 고급스럽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2열 공간은 역시 뭐 넉넉하고요. 기본적으로 무릎 2개가 들어갈 법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도 지원이 됩니다. 이 K8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이 앞부분 시트를 빼서 이 시트를 여기까지 이렇게 리클라이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 시트도 한번 눕혀볼게요. 이 정도의 눕혀지는 각도가 나옵니다. 엉덩이 부분이 올라가고 허벅지 부분이 앞으로 올라가는 형태보다 보니까 저는 레그룸도 조금 없어지고 헤드룸도 좀 없어져서 저는 2열 리클라이닝이 그렇게까지 편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저랑 신장이 다르신 분들은 편안하게 리클라이닝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랜저에는 지금 스마트 썬루프도 적용이 됐다고 해요. 이렇게 완전히 불투명하게 천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버튼 눌러서 이렇게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기 변색 썬루프는 사실 포르쉐 타이칸을 시작으로 많은 폭스바겐 그룹 자동차들이 선도적으로 적용을 했었죠. 지금은 뭐 A5, A6 같은 차들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 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PLDC 필름이라는 이 전기 변색 필름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 했다 안 통하게 했다를 하면서 이 썬루프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가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이런 식의 이 전기 변색 썬루프가 180만 원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노라마 썬루프도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그건 옵션 가격 120만 원입니다. 2개 썬루프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카메트도 이 시트와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모양의 이 패턴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이 실내 인테리어의 이 디테일을 완성시켜주면서 이 디자인의 통일감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중요한 이 디자인 변화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스 호라이즌이라고 부르는 이 이음매 없는 일자 램프가 기존 대비해서 더 얇아졌습니다. 기존에는 6.5mm의 두께를 가진 일자 램프가 장착돼 있었는데 이제는 5mm 수준으로 더 얇아진 걸 볼 수 있어요. 차급이 그랜저보다 낮은 이 현대차의 다른 차들도 다 일자 램프를 채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그랜저의 차별성을 위해서 이렇게 더 얄쌍한 일자 램프를 적용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기존 대비해서 더 얄쌍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헤드램프를 그릴 안쪽에 숨겨놓으면서도 가장자리에 살짝 크롬 테두리를 드러나서 헤드램프가 확실히 여기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디자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 헤드램프가 아주 얄쌍하게 그릴 안쪽에 통합이 돼 있어서 이 헤드램프가 꺼져 있을 때는 어디에 헤드램프가 위치해 있는지 알기 어렵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헤드램프 각각의 모듈도 굉장히 작게 만들어놨습니다. 가로 세로가 15mm인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헤드램프보다는 물론 더 두껍고 가로로 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까지 현대차에 장착됐던 그 어떤 헤드램프 모델보다 얄쌍한 헤드램프가 적용되면서 조금 더 하이테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릴도 메쉬 패턴이 들어가면서 기존과 조금 더 다른 인상을 주고요. 이 범퍼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윙렛 타입의 가니쉬 장식을 적용해놔서 앞면 가상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 있네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전면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앞쪽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이런 효과, 이 현대차에서 샤크 노즈라고 주장하는 이런 디자인적 효과도 주고 있어서 한층 더 다이내믹함, 이 역동감을 더 부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70년대 차들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샤크 노즈 형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보행자 충돌 안전 규정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그 샤크 노즈에서 영감을 받은 조금 더 역동적인 실루엣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컬러도 적용됐습니다. 이 아티장 버건디라는 색깔인데, 아티장이라는 건 장인 정신이라는 뜻이죠. 어떤 장인 정신에서 영감을 받았냐? 우리나라 장인들이 오칠을 하는 그 오칠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라고 합니다. 우리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제기류 있잖아요. 그 오칠, 거기서 영감을 받은 버건디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봤을 때는 컬러 상당히 그랜저에 잘 어울립니다. 매트 컬러가 있고 유광 컬러가 있는데 저는 매트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매트 컬러는 이거 긁거나 하면 이 도장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티장 버건디 선택하실 분들은 유광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겠다. 측면 디자인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앞에 일자 램프에서 넘어온 것 같은 이 사이드 리피터도 역시 일자 램프로 적용이 돼 있고요. 여기에 방향지시등 작동해보면 이쪽에 방향지시등까지 들어오는 이런 일자 램프 사이드 리피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전면에서 넘어온 일자 램프가 이 사이드 리피터를 통해서 이 측면 이 도어 핸들까지 이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도어 핸들의 아래쪽 부분이 크롬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이 크롬으로 쭉쭉쭉 이어져서 뒤쪽 크롬 일자 라인까지 쭉 하나로 이어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차체 전체를 일자 램프로 쭉 둘러놓은 이런 일맥상통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 그랜저가 한층 더 디자인을 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인 느낌이 딱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토 플러시 팝업 도어가 적용돼 있어서 평소에는 도어 핸들이 안쪽으로 숨겨져 있다가 언락을 하면 팝업이 되는 구조,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전개됐을 때도 자동으로 팝업이 되는 이런 구조의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을 적용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창문 전체가 매끈하게 하나의 면처럼 보이는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도 장착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당겨도 창문이 순간적으로 쏙 내려가서 열리는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도 꼼꼼하게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흡음을 위해서 이 프레임리스 유리 자체는 또 이중 접합 유리로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20인치 휠도 적용됐습니다. 이 캘리그래피 모델에만 들어가는 전용 휠 20인치 휠이 들어갔어요. 이 종이 접기를 아주 예쁘게 해놓은 것 같은 이런 기하학적인 휠이 들어가서 지금 현대차에 장착된 휠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디자인의 휠입니다. 그래서 한층 더 그랜저의 품격을 좀 강조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타이어도 피렐리의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이 상당히 고가의 타이어가 들어가서 정수상이라든지 뭐 그립력 이런 부분에서 모두 훌륭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후면 디자인은 역시 전면과 마찬가지로 아주 얄쌍해진 테일램프가 들어왔습니다. 기존 일자 램프보다 더 얄쌍해진 테일램프가 들어와서 뒤에서 봤을 때 차가 조금이나마 더 새로운 느낌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래쪽에 있던 방향지시등이 지금 위쪽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옵션에 따라서 방향지시등은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그냥 깜빡깜빡 들어오는 램프, 그리고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오는 램프, 이렇게 두 가지가 적용되는데 지금 이 차는 캘리그래피 가장 높은 트림이다 보니까 스르륵 스르륵 들어오는 램프가 들어오고 있죠. 이 차체의 가장자리 끝까지 램프가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기존보다 확실히 시인성에서 더 좋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들어가 있는 장식이 지금 크롬인데 크롬 안쪽에 이런 식으로 방향지시등이 숨겨놓도록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방향지시등이 따로 뭐
뭐 별물처럼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한 거, 이런 것들도 이 그랜저 7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의도를 여기서도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랜저 7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저른띠 같은 디자인의 방향지 시등을 숨겨놔서 방향지 시등이 어딨지?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크롬 안에 방향지 시등을 숨겨놓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방향지 시등은 올리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줬는데 역시 소비자가 옳았던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현대차 로고의 윗부분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고요. 자, 트렁크 공간 기본적으로 널찍합니다. 그랜저는 이 길이 기준으로 5050mm의 길이를 갖춘 자동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트렁크도 골프백 2개가 충분히 들어갈 법한 깊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랜저 하이브리드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됐어요. 그러니까 1.6L 터보 엔진에 이 P1, P2 모터가 장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기존 1.6 터보 하이브리드와 다른 점을 찾기는 어려워요. 거의 육안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왜냐면 현대차의 새로운 신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 TMED2라는 방식은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다 뜯어고친 방식이 아니라 이 기존의 P2 모터가 달려있던 데에 더해서 엔진의 수직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크랭크샤프트의 시동 발전용 모터, 이 P1 모터가 하나 더 장착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 엔진의 구조는 거의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신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엔진룸의 크기를 더 확보하거나 뭐가 크게 개조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신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랜저 하이브리드에는 이렇게 신규 P1, P2 모터가 장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게 됐고요. 기존 대비해서 출력은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239마력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모터가 하나 장착된 것 치고는 뭐 큰 변화는 아니죠.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의 시동 발전용 모터를 그냥 하나 더 달아놓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출력의 변화는 없는 거고요. 이 239마력의 합산 최고 출력을 발휘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단 8초 만에 가속된다고 합니다. 8초면 그랜저에서는 3.5L 가솔린 모델 다음으로는 가장 경쾌한 가속감을 보여줄 걸로 예상되네요. 자, 그런데 사실 P1, P2 이렇게 듀얼 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연비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하는 것일 텐데, 아직 연비는 인증 중이라고 해요. 연비 역시 소폭 더 개선이 됐을 거라고 하는데, 얼마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는 추후에 인증이 나온 뒤에 저희가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룸을 열어봤을 때 하나 더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전륜 서스펜션 부분에 이렇게 이 전자 배선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댐퍼의 감쇄력을 전자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 전자적 서스펜션이 들어왔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스트럿 상단에도 이 스트럿 링 같은 걸 적용해서 조금 더 강성을 늘려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 그랜저라는 이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은 그런 승차감이라든지 서스펜션 강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 하드웨어적으로 신경을 쓴 걸 볼 수 있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신차 발표에 와서 이 그랜저의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는데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역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가격이겠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신형 2.5L 가솔린 모델은 4,185만원부터입니다. 기존 대비해서 387만원 가격이 더 올랐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1.6L 터보 하이브리드는 4,864만원부터 기존 대비해서 41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물론 아직 환신차 고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100만원 정도 더 가격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10만원 더 가격이 올라간 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모든 옵션을 다 더하고 나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풀옵션 모델은 6,255만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환신차 고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신차 고시가 다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세한 가격 정보는 이 바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까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